참고인분들 소환해서 공기가 뜯어볼 수 있고 참아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외부 손님들 만날 수 있는 이쪽으로 보시죠. 첫 번째 질문을 해드릴 건데 외환조사과의 간단한 부서 소개랑 업무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서울생활 외환조사과는 2018년 9월 11일자로 신설된 외환조사 전담 조직인 조사 2국의 주무부서로서 총괄기획 1팀, 수사 2팀, 그리고 정보 1팀, 총 4개 팀, 17명의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괄기획팀은 조사 2국의 전반적인 업무를 기획, 운영하고 수사팀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사팀은 수출입 거래와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 그리고 재산국외 도피 등 외환사범 단속, 그리고 수출입 기업 및 환전 영업자 등에 대한 외환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팀은 불법 외환거래 등에 대한 외환정보 수집, 분석, 그리고 사건 배당,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세관 외환조사과에서는 주로 어떤 사건을 다루는지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서울세관 외환조사과는 그동안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적발과 불법 외환거래를 통한 재산국외 도피 및 자금 세탁 범죄 단속에 수사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수사 범위를 보다 더 확대해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사주 일가들의 무역거래를 통한 부의 편법 이전 등 무역 기반 경제범죄 단속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업의 사주 일가들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경영권 승계 자금을 마련하는 그 과정에서 국내 거래보다는 적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무역 거래를 통해 해외로 빼돌리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적발한 사건들의 범행 수법들을 살펴보면 사주 일가들이 100% 소유하는 해외 법인을 국내 법인의 수출입 거래에 단순히 끼워 넣고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막대한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그런 수법들이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무역 거래와 관련된 기업 재산 범죄에 대한 수사는 그 어떤 수사기관보다도 세관이 수사하기에 가장 효과적이고 적합합니다. 따라서 우리 관세청은 이와 같은 무역 거래를 이용한 경제 범죄 전반에 대하여 수사 역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명실공히 무역 기반 경제 범죄 단속 기관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해 무역을 통한 횡령 배임 범죄에 대한 수사권 확보를 추진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맡아오신 사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시다면 어떤 건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최근에 국내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H그룹의 1차 협력업체인 Y그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외환거래 모니터링 과정에서 Y그룹의 사주 일가들이 캐나다에 있는 업체 L사로부터 수년간 수백억 원대의 배당금을 수령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였고, 그 Y그룹의 수출입 거래를 이용해서 막대한 자금을 해외로 빼돌렸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압수수색 등 그 강제 수사를 통해서 다량의 증거물을 확보하였고, 관련자 조사를 통해서 상당한 진술을 확보하는 등 수사한 결과 Y그룹의 수익 거래에 그 Y그룹의 사주 일가들이 100% 소유하고 있었던 캐나다 업체였던 L사를 수익 거래에 끼워 넣고 수익 가격을 고가 조작해서 Y그룹의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다음에 그걸 배당금 형태로 국내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자금을 사적 편취한 관세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 혐의를 입증하였고, 동사건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세관 수사 과정에서 Y그룹의 그 구매 총괄 임원이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21억 상당의 금품을 수취한 정황도 포착했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그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제공했다는 자백을 확보하고 관련 내용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 담당 검사님의 요청으로 제가 한 달 동안 출장을 가서 검찰 수사에 직접 참여를 하였고, 그 Y그룹의 구매총괄 임원을 구속시키고, 그리고 그 관세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에도 검찰 수사에도 직접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기업의 사주일가들이 과욕으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무역 거래를 악용한 회사의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그런 악의적인 경제 범죄였습니다. 이런 결과로 결국에 자동차 생산 원가를 부풀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결국에 자동차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그런 범죄였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척결함으로써 공정경제 구현에 기여했고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했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업무를 많이 맡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갖추면 이로운 자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적인 회계 지식은 또 반드시 요구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무역 서류들이 영어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을 갖추었다면 외환조사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까 특별사법경찰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일반 사법경찰의 수사권이 미치기 힘든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대하여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기본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것이지만 관세법 및 외환거래법 위반 범죄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경찰이 수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관세청의 행정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하여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소속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검사장의 지명으로 임명이 되는데, 현재 법무부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 관세청 등 약 20개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40개 직종의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환조사 업무의 장점은 매우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많은 공부도 해야 되고 업무의 난이도도 매우 높아 쉽지는 않지만, 무역기반 경제범죄 전문 수사관으로서 내 외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무역기반 경제범죄를 단속하는 수사관으로서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그런 보람과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업무적인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이라면 수사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잦은 야근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가정에 다소 소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외환조사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보람찼던 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건을 끝내고 나면 항상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례를 한번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최근에 임플란트 밀수출 사건을 기획수사했었습니다. 국산 임플란트는 높은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서 해외에서 고가로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국내에서는 굉장히 경쟁이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구조를 악용해서 그 임플란트 영업사원과 치과 의사, 중간 유통업체가 공모해서 그 임플란트 치과 의사가 필요한 그 수량보다 더 많이 이렇게 주문하고 나머지 물량은 이렇게 무자료로 이렇게 중간 유통업체로 넘기는 그런 수법을 거쳐서 중간 유통업체가 해외로 밀수출을 하고 그걸 해외 시장에 불법 유통하는 그런 범죄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속하게 기획수사를 진행했고 111억 원대 밀수출 조직 6개 업체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제가 이 사건을 끝내고 나서
국내 임플란트 수출 업체 측으로부터 이 세관의 수사로 인해서 그 해외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차단할 수 있었고, 그 임플란트 불법 유통 시장이 근절되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서 매우 고맙다고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항상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지만 그 사건을 끝내고 나서는 제가 하는 일이 국가 경제 발전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구나라는 걸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보람을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은 보람찼던 일 말고 반대로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무역 기반 경제 범죄 수사 과정에서 횡령 배임 범죄에 대한 수사는 필연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러나 관세청은 현재 횡령 배임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고, 그리고 세관에서 진행하는 무역 기반 경제 범죄 사건의 본질이 대부분 횡령 배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단계 수사를 중단해야 되고 검찰로 사건을 이첩해야 되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힘들게 수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의 수사권의 한계로 인해서 수사를 더 진행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봉착하게 될 때 상당히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수사 동력을 좀 많이 이렇게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무역을 통한 횡령 배임 수사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빨리 수사권이 확보가 돼서 우리 관세청이 무역 기반 경제 범죄에 대해서 더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환수사과가 하는 일들이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관세청의 외환조사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으로 외환거래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역 기반 경제 범죄에 대한 단속을 통해서 공정경제 구현을 실현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매우 크게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기업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지만 간혹 개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가상화폐 거래가 대중화되면서 국가 간의 가상화폐 시세 차이를 이용한 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기 위해서 자금을 그 해외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세청에서는 이에 대한 수사를 상당히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기업을 상대로 조사하는 경우와 개인을 상대로 조사하는 경우에 좀 차이점이라고 하면, 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선임해서 조사에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용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떤 법률 전문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사에 대한 과도한 심적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을 조사할 때보다는 좀 개인을 조사할 때는 좀 더 이렇게 안심을 시켜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조사 절차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안내를 하고,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처벌을 감수해야 되는지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게끔 좀 더 상세하게, 친절하게 안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외국환거래법은 좀 다소 난해한 측면이 있고, 개인들의 경우에는 법을 위반하게 될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 딱 두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외국에 출국을 하거나 외국에서 이렇게 입국을 하실 때 미화 기준으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당, 결국 돈이죠. 미화 기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정도의 돈을 휴대하시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된다는 점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신고 절차에 대해서는 입국을 하시거나 출국하실 때 세관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에서 그 외국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예금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외환거래법상 외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것도 사전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외환은행이라고 하면 시중에 있는 뭐 국민은행, 하나은행 다 외환은행이거든요. 그런 은행에 문의하시면, 그리고 또 한국은행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일반 국민들이 외환거래법을 위반하시게 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